이것도 자 따닥 마무리하고 적분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복습하고 합시다. 복습하고 복습 필기 알아서 하는 거야. 자, 속도의 정의가 뭐였냐면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랬었죠.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러다 보니까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지금 보러 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순간속도를 구하려면 델타T를 어디로 보내야 되지? 0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델타T를 0으로 보냈어. 그러니까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를 낼 것이니까 얘는 위치라는 함수가 xt가 있었대요. 걔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였지? 기억나죠? 그러니까 속도는 결국 뭐였냐면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었대. 위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속력의 정의는 뭐였었어요? 스피드. 네, 스피드였는데 속도의 절대값이죠?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속도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속력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됐죠? 그러다 보니까 뉴턴 할아버지께서는 속도를 방향을 가지고 있는 속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 가속도가 있었어요. 복습이야. 가속도. 가속도의 정의는? 정의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 기하 벡터를 듣는 사람도 알겠습니다만 정의가 많이 중요해. 속도의 정의가 뭐라고요?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읽어보세요. 뭐라고?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다시 뭐라고?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러니까 그래서 위치 미분 때린 거예요. 가속도의 정의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뭐라고?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럴 거니까 속도를 미분 때리면 되는 겁니다. 속도를 미분 때리면 시간으로 미분 때리면 가속도가 나온다. 가속도의 절대값, 가속도의 크기가 가속력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문제 봅시다. 뭐 별거 없어. 그냥 하면 돼. 속도가 또 뭐라고. 자, 기본 문제 10-1번 쪽으로 봅시다. 기본 문제 10-1번. 지상 30m의 높이에서 30m는 꽤 높은데 높이에서 매초 25m/s로 돌을 던졌대요. 뿅 하고 떨어지겠죠? 25m/s. 직접 보셔야 돼요. 네, 기본 문제 10-1번. T초 후에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를 h라고 하자. T초 후에 지상으로의 높이를 h라고 하자. 30 더하기 25t 빼기 5t의 제곱 이렇게 됐대요.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어요.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 던진 후 2초 후 3초 후 속도를 구하란다. 속도는 벡터라고 했고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이라고 했고 방향을 가진 속력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또 속도의 정의는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기 때문에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시간에 대한 미분 때리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속도의 식은 이렇게 됩니다. 위치가 오니까 얘는 이제 시간으로 미분을 때려요. 이쪽부터 할게요. 마이너스 10t 이거 미분 때리면 플러스 25가 될 거고 속도 이렇게 되는 거야. 속도 그래프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수축만 할게요. 얘가 마이너스 10t 더하기 25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여기가 t 절편이라고 할게요. t 값이 10분의 25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이 2분의 5시간 전까지는 속도는 양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속도가 음수가 되는 거죠? 이런 거겠네. 2분의 5초까지는 이렇게 갔다가 정지했다가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 됐죠? 그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갔다가 정지했다가 떨어지는 거잖아. 올라갔을 때 속도의 방향은 양수, 내려갔을 때는 음수 이렇게 될 거니까 양수, 영, 음수 이렇게 되겠죠? 됐죠?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2초의 속도, 3초의 속도를 구하래. 즉 V2를 구해라. 2초의 속도니까 2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5가 될 것 같고 V3을 구하래. 3초의 속도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겠죠? 방향이 이제 반대 방향이 될 거니까. 그래서 5 마이너스 5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라.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라. 저 뭔 소리죠?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 돌이 여기 있을 거잖아.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 있는 거니까 들어오세요. 땅에 떨어질 때 속도니까 땅에 떨어질 때 몇 시간이 걸리지 이것만 하면 되는 건가? 땅에 떨어질 때 몇 시간이 걸리지? 그럼 걔는 어떻게 알아? 높이가 이거였었어요. h는 t야. 얘가 마이너스 5t에 쓰고 플러스 25 거기 30이었어요. 땅에 떨어질 때 속도를 구하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대로 피시고 손 좀 돌리시고 기다려 드릴게요. 땅에 떨어질 때라는 소리는 위치가 얼마나 소리냐고. 0이라는 소리죠. 높이가 0이겠죠? 높이가 0이 될 때 t 값을 구하러 가셔야 돼. 거꾸로 쓰죠. t제곱 빼기 5t 빼기 6은 0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t 빼기 6 t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 값이 마이너스 1이나 6이래. 뭐 음수 시간은 없으니까요. 6초 후에 이제 얘가 땅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6초 후에. 그럼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VT 구해놨잖아. V6을 구하라는 소리죠. V6을 구해보면 여기다 6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67 더하기 25가 돼서 마이너스 35로 계산하면 되겠죠. 속도는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 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그랬습니다.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좀 보세요.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 이렇게. 야, 그럼 최고 높이가 되면 속도가 얼마 되는 거지, 이 새끼? 0 되는 거지. 0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요, 속도의 함수가 vt가 있었었는데 걔가 마이너스 10t 시간만 일단 구해야 되는 거니까 25가 될 거래. 걔가 0 될 때 시간을 구하러 가는 거야. 이거 구하러 가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t가 2분의 5시간 2.5인가요? 2.5시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아,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높이를 구하래. 그러면 t가 2분의 5였을 때 여기다 싹 집어넣으면 높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높이 함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4번,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래.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4번,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래. 저 좀 보세요. 델타 t분의 델타 x를 하잖아. 그럼 얘가 평균 변화율이지. 평균 변화율.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인데 델타 t를 0으로 보내기 직전이니까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따라해봐.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될 거니까 평균 속력을 구하래. 일단 평균 속도를 구한 다음에 절대값 때리면 될 것 같아. 되셨죠? 그럼 얘가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래. 땅에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몇 초였죠? 6초였잖아. 여기 했잖아. 6초 했잖아. 그럴 거니까 6분의 이렇게.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질 때까지 위치는, 운동 거리는 계산이 복잡하겠죠. 3번을 위에서 계산해야죠. 다 보자. 61.2가 나온대. 그러면 얘가 높이가 61.2니까 운동한 전체 거리를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걔 어떻게 하면 되냐면 61.2래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61.2라는 거잖아. 3번 문제가 뭐였냐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였고 걔가 61.25래. 61.25. 그러면 여기가 61.25라는 거지. 문제 다 봐봐요.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높이를 구하라. 여기 61.25래. 문제 지금 뭐냐면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래. 그러면 얘가 30m가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던졌다고 생각해봐. 61.25만큼 올라갔다가 61.25만큼 내려왔겠지. 근데 뭐는 까야 돼? 30m는 까야지? 했잖아. 30m 위에서 던진 거니까. 그래서 얘가 61.25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30m를 빼서 이거 계산하자는 얘기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크게 뭐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고. 자, 158페이지에 기본 문제 10-2번 쪽으로 갑니다. 계약한 사람도 있고 계약을 할 사람도 있고. 자, x축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는 x2, xt라고 쓸게요.
3분의 1 t의 제곱 세제곱 빼기 5t의 제곱 16t 이랬었대. 첫 번째,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을 구하랬다.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데 저 좀 볼래요? 처음에 출발을 했어요. 이렇게 갔다가 움직이는 방향 바뀐대.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 방향의 속도의 부호는 양수였겠죠. 이렇게 이쪽 방향의 속도의 부호는 공수였을 거야. 속도 또한 실수기 때문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이 지점은 속도가 0이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구하라. 그때 시간을 구하라. 그러면 속도를 일단 생각해야 될 거고. 그래서 속도를 이제 구하러 갑니다. 속도는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일 거니까 위치를 미분 때리면 되는 거겠죠. 미분을 때리러 가요. t의 제곱 빼기 10t 더하기 16 이렇게 됩니다. 미분에 대한 어로 만들어준 t 값을 구하러 가자. 28에 16이니까 t 빼기 2 t 빼기 8 얘가 0이 된대. 따라서 t가 2거나 8 이렇게 되겠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2초 후, 8초 후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t가 2에서부터 9까지 최대 속력을 구하래요. 조금 조심해라. 최대 속력을 구하라는 소리는 얘가 속도의 절대값이잖아요. 속도의 절대값이 되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야 돼. 일단 속도 함수를 보자. 함수가 얘예요. 얘. vt가 얘야.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정의돼 있을 때 최대 속력을 구하래. 자, 절대값 함수를 그리지는 말고요. 그냥 저거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t축이라고 하고 v축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2하고 8을 x절편으로 가지고 있고 y절편이 16이래요. y절편이 16.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얘가 2고요. 얘가 8일 거고 얘가 16일 거고 이렇게 2에서부터 9까지 최대 속력을 구하래. 2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9까지 써보는 게 2에서부터 9까지야. 이렇게요. 최대 속력을 구하래. 야, 그러면 최대 속도였다면 9에서 일단 갔겠죠. 9에서 갔겠죠. 근데 최대 속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절대값이 얼마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 알을 꺼졌을 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뭐지 꼭지점 x좌표 대칭축이 얼마가 되는 건가? x는 5 이렇게 되잖아. t가 5, t가 5 이렇게. 이거의 평균값일 거니까 t가 5일 거예요. 5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5를 대입해 보면 25 빼기 50 26이래. 그러면 얼마냐? 얘가 41에서 50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마이너스 9예요. 너 아니면 너 둘 중에 하나일 거라서 9를 또 대입하러 갑니다. v9를 하러 가요. 그러면 81 빼기 90 더하기 16 이렇게 되죠. 이거 두 개 합하면 97인데 97에서 90을 빼면 7 되는 거잖아. 7. 그러면 이놈의 절대값은 7이고 이놈의 절대값은 9죠. 9. 최대 속력은 언제 갖는 거야? 9 갖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조심하셔야 돼. 최대 속력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유제 10-4번 하러 갑니다. 느낌이 들죠? 아, 저 새끼가 접근하려고 좀 저러고 있구나. 그 느낌이 들 겁니다. 자, 10-4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유제 10-4번 그림 그리는 동안 생각해보세요. 유제요? 네, 유제 10-4번. 4번. 네, 10-4번. FT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FT의 최대값. FT가 뭐였냐면 위치라는 거예요. 위치 최대값. 뭐 당연합니다 이거. 위치야. 위치라는 소리는 부호가 있어요, 없어요? 위치는 부호가 있어요. 위치는 부호가 있는 겁니다. 속도랑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게 위치였었잖아. 위치였잖아.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을 따지면 내가 여기다가 3만큼 갔다가 3만큼 다시 왔잖아요. 위치 변화량은 0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만큼 갔다가 3만큼 다시 왔어요. 운동 거리는 6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 따지잖아요. 거리는 부호가 없어요. 근데 속도랑 위치는 부호가 있는 놈인 거야. 되셨죠? 그런 상황인데다가 두 번째 위치의 최대값을 구하려는 거지. 속도 그래프를 봤더니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 이렇게 돼요. 속도가 0였던 이 B라는 지점과 D라는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겠죠. 얘가 이렇게 갔다가 B에서 틀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D에서 틀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부호가 다른 거니까. 그러면 위치의 최대값을 구하래. 보기를 봤더니 F0부터 FD까지 있어요. F0부터 FD까지 어디겠어요? B. FB죠, FB. 왜냐면 쭉 가서 FB까지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B초가 지나는 순간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위치가 까이지 이렇게. 위치가 까인 다음에 D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다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다 보니까 FB까지가 가장 이제 길겠죠.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161페이지는 숙제를 해보시고요. 162페이지로 가세요. 뭐를 유지합니다. 10-7번.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의 파운이 있대요. 이렇게 동심원의 파운이 있대요. 파운의 맨 바깥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얘가 이제 원이 커질 텐데 어떻게 커지고 있냐면 매초 20cm/s로 그래 을 찍었네? 왜냐면 늦게 올까봐 테스트 문제를 준비 안 했거든요. 엄마가 이제 8시에 보고 계셔. 아비자 오늘 8시에 나왔어. 바보. 네네네네. 오늘 피자고. 진짜? 몇 시부터 몇 시? 8시에 그걸 빼고. 우리가 다 먹을 때까지. 아 진짜? 우리 어차피 우리 2시간 동안. 밥 먹고 왔는데. 밥 먹었는데. 6명이면 3판이면 되나? 세 판? 8면 되나? 자, 합니다. 20cm/s로 간대요. 그때 3초 후에 원의 넓이의 순간 변화를 구하래. 원의 넓이의 순간 변화를. 이론은 이제 다음과 같아요. 얘가 변화 문제가 나오는데 뭐 이런 거야. 위치의 변화를.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넓이의 변화율 했던 거야.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 세 가지야.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냐면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넓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시간의 자가 다 생각이 된 겁니다. 읽어보세요. 위치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보통 이제 순간 변화를 묻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위치를 시간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위치를 시간으로 표시를 하고 위치의 순간 변화될 거니까 이 위치를 미분을 때리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미분 때리는 거야. 시간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넓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구하세요. 이 소리는 넓이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여기에서 이 넓이를 시간으로 미분하세요. 이 소리가 되는 거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부피의 변화도 마찬가지. 부피를 시간으로 표시해 얘를 부피를 미분 때리는 거죠. 시간으로 이렇게 미분을 때리면 되겠습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아. 좀 보세요. 부피의 변화율은요 dv dt 이랬을 거야.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었겠죠. 순간 변화를 구하라는 소리는 델타 t를 어디로 보내? 0으로 보내게 돼. 그렇게 되면 미분 계수랑 똑같기 때문에 너는 dv dt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게 그 소리인 거야. 이해되시죠? 이론이 지금 다 똑같습니다. 넓이의 순간 변화 또한 그렇고요. 위치의 순간 변화 또한 그럴 거고요. 그럼 문제가 3초 후 원의 넓이의 순간 변화를 구하래. 그 목표는
원의 넓이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먼저 표현을 하자.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얘를? 무엇으로 미분 때려? 시간으로 미분 때려. 이거를 할 생각인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원의 넓이를 시간으로 표현을 하재. 3초 후래요. 3초 후에 원의 넓이 순간 변화율이니까 t 대신에 여기다 3을 집어넣을 생각인가 봐. 3초 후니까. 그러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거든. 넓이가 파이 r 제곱이래. 근데 반지름이 매초 20cm씩 커진대. 1초가 지나 20이야. 2초 지나면 40이야. 3초 지나면 60이야. t초가 지나면 20t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의 넓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너는 파이에다가 곱하기 20t만큼 증가를 할 테고 제곱이 될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어제 계산을 해보면 400 파이 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지. 정리를 해보면 원의 넓이를 시간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걔가 400 파이 t의 제곱 이제 이렇게 됩니다. 원의 넓이의 순간 변화를 구하라. 즉 S 프라임 t를 구해라. t로 미분을 해라 이런 얘기죠. 미분 때리면 800 파이 t 이렇게 됐겠죠. t가 몇 초 후야? 3초 후야. 그러니까 너는 2400. 그쵸. S 프라임 3이 될 거고 2400 파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의 넓이의 순간 변화를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얘기고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 10-1번. 자, 어떤 열차가 제동을 걸고 뿅뿅 움직인 거리는 x가 24t 빼기 0.4의 t의 제곱 이렇게 결정이 된대요. 움직인 거리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참고사항인데 열차가 가는데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바로 서봐. 안되지? 관성 때문에 엎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서 천천히 이게 쓸 때까지 쭉 갈 거예요. 그 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짜주행거리, 공주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짜주행거리, 공주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가 어쨌든 거리가 저렇게 나타내진대. 근데 문제는 얘가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멈춘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이었을 거잖아. 아직 속도가 0이었을 거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0일 때의 시간을 구한 다음에 그 시간을 여기다 대입하면 위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속도를 더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속도는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 때리면 될 것 같고 얘를 시간으로 미분을 때려요. 그럼 앞에서부터 합니다. 24에다가 빼기 0.8의 t 이렇게 되겠죠. 멈출 때까지니까 속도가 제로가 될 때 시간을 이제 구하러 가자. t는 30 이렇게 되겠죠. 아마 30초 동안 쭉 가나봐요. 이렇게 30초 쭉 가나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xt에다가 위치에다가 t 대신 30을 적어놨습니다. 30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4, 3, 12, 3, 2, 6, 720이 될 거고 30을 넣어요. 30을 넣으면 0.4에다가 900인가요? 그죠? 720에다가 빼기 넣었죠? 이렇게 될 거고 360이 돼서 360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0-2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의 시각 T의 위치는 각각 P가요. P의 위치는 FT라고 정의가 됐대요. 얘는 ET제곱 빼기 ET 이렇게 되는 거고 Q의 위치는 GT T의 제곱 마이너스 8T 이제 이렇게 됩니다. PQ가 서로 반대 방향이래요.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일 때 움직이는 시각 T의 범위를 구해라. 아주 만연한 문제야. 보실래요? 위치밖에 지금 안 나왔죠? 그럼 얘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얘가 이제 P고요. 얘가 이제 Q래요. 같은 방향으로 출발했다고 쳐보자. 같이 갔대요. 갔다가 만약에 반대 방향이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의 속도는 플러스, 너의 속도는 마이너스. 혹은 얘는 이쪽으로 가는데
얘는 반대방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얘가 플러스라면 너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나봐. 서로 반대 방향 가겠다는 소리는 VP의 속도가 있을 거고 VQ의 속도가 있을 건데 두 개가 반대 방향이니까 곱하면 항상 음수가 나야 되나봐. 되는 거죠?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속도를 구하러 가는 거야. VP를 이제 구하러 가자. VP T. 너는 미분하는 거니까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된다 그랬었죠. 빼기 2가 되고 너는 VQ의 T가 될 건데 그러니까 Q의 속도라는 거지. 2T 마이너스 8이 될 거야. 곱하기 음수라는 얘기니까 4T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T 마이너스 8 곱하기 음수가 됩니다. 이런 얘기고 T의 범위가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4니까 2분의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 범위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서로 반대 방향이라면 속도의 곱이 음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7번 볼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의 원이 있대요.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mm의 비율로 증가하는데 얘가 좀 커지나봐요. 원래 초기값이 있는 거예요. 10이라는 게 있는 거야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림도 너무하게 그렸죠? 그러니까 매초 1mm씩 커진대. 1mm per second 이렇게 커진대. 이렇게 센치로 바꿔볼까? 센치로 바꿔보면 0.1인가요 이거? 맞아요? 0.1 이렇게 매초 0.1cm씩 이제 커진대요. 그때 10초 후에 원의 넓이의 순간 변화를 구해라. 10초 후 원의 넓이의 순간 변화를 구해라. 즉 넓이의 변화를 구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럼 이거 구하라는 거죠? ds dt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 일부했는데 괜찮죠? 넓이를 시간으로 미분할 것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우리 목표는 원의 넓이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쓰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얼마씩 커지는 거냐면 0.1t씩 커지죠. 1초면 0.1, 2초면 0.2, t초면 0.1t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이렇게 되나봐. 반지름이 10에다가 플러스 0.1t씩 커지나봐.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원의 넓이를 해보면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에다가 10 더하기 0.1의 t 파이 r 제곱 이렇게 됐겠죠. 됐어요? 그렇게 된대. 그러면 10초 후에 원의 넓이의 그 순간 변화를 구하라 했으니까 미분을 해야 되겠죠? 미분 ds dt 구하는 거니까 조심해라. 미분할 거야. 합성함수의 미분이야. 합성함수의 미분 2가 앞으로 나갑니다. 파이가 될 거고 거미분부터 해요. 10 더하기 0.1의 t가 될 텐데 그 다음 뭐 해야 돼? 속미분해서 곱한다지. 속미분하면 0.1입니다. t의 계속 0.1이니까 0.1을 여기다 곱해요. 0.2의 파이 10 더하기 0.1의 t 이렇게 됐겠죠. 근데 10초 후 그랬습니다. 10초 후 t 대신에 10을 집어넣으셔야 되나봐. 그러면 S'의 t 10이죠. 10이 될 거고 0.2의 파이 곱하기 10을 집어넣으면 11이죠. 이렇게 0.2 곱하기 뭐 11 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2.2 파이 그렇죠? 이렇게 되겠어요. 2.2 파이 연습 문제 시작합니다. 1, 2, 3, 5, 7, 8 1, 2, 3, 5, 7, 8 1, 2, 3, 5, 7, 8 이제 필기노트 다 꺼내세요. 노트 없는 사람 다 있어요? 오늘 생각 잘 들어. 무섭습니까? 초반이 주옥 같아. 초반이 주옥 같아. 좋다는 얘기가? 주옥 같아. 자, 접근을 하기 전에 구분 구조법을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구분 구조법. 안 들려? 구분 구조법. 안 들린다니까? 구분 구조법. 여전히 안 들리고 있죠. 봐요. 이 적이 뭐냐면 면적, 최적 할 때의 적자야. 면적은 한글로 넓이 뭐 이런 거고요. 최적은 부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볼게.
구적법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 돼요?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 됐죠? 네. 어떻게 해서? 구분해서. 그러니까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인데 구분지어서 구하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잘게 잘라서 구하겠다 소리야. 이해되세요? 되시죠? 그러니까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데 잘게 쪼개서 구하는 방법이 구분구적법이야. 얘가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따라해봐. 구분구적법. 그걸 해볼 텐데 다행히 우리는 선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참 다행입니다. 선행이 돼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뻔했어요. 자, 첫 번째. 자, 중학교 때 돌아갑니다. 서울대만 스카이만 대학이었던 그 시절 있죠. 대한민국의 대학이 스카이만 있었던 그 시절. 이렇게 원뿔의 부피를 구하자 그런 문제를 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야. 부피는 파이 r 제곱 인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원기둥의 부피인데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곱하곤 했었죠. 중학교 때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거야. 3분의 1인 이유 첫 번째, 옛날에 유레카를 외쳤던 아르키메데스가 있는데 물속에 퐁 빠졌더니 부피가 물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원기둥을 빠뜨렸을 때보다 원뿔을 빠뜨렸더니 나온 물의 양이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3분의 1을 곱해요. 이런 설명이 하나 있고, 중학교 때 설명은 초등학교 때나 원기둥 이렇게 세우잖아. 원기둥이야. 이렇게 원기둥이야. 원기둥이 세웠어요. 세우게 되면 너랑 합하면 원기둥이 나올 거니까 3분의 1이야 이렇게 설명을 대충 들었을 거예요. 네. 됐죠? 우리 집 뭐 할 거냐면 이거 증명하래. 증명하래. 망했습니다 이제. 야 저걸 어떻게 증명해? 어쩌란 말이야 뭐 이런 건데. 수학에서는 항상 복잡한 것을 쉬운 것으로 바꿔서 증명을 하곤 합니다. 기억나죠? 뭐 평가 정리를 할지 뭘 할지 증명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대. 우리가 원기둥의 부피는 금방 추론이 가능하니까 원기둥을 쌓아가지고 증명을 하고 싶대. 얘를 무슨 소리냐면 높이를 n등분을 해요. 따라해봐. n등분을 해서 원기둥을 쌓습니다. 첫 번째 원기둥 하나 쌓았어요. 두 번째 원기둥. 네, 그랬죠? 좀 힘들 거라고. 이렇게 두 번째 원기둥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쌓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런 원기둥도 쌓았겠죠? 쓰지 말고 눈으로 구경하세요. 쉬는 시간에 쓰시고 쓸 시간 충분히 준대요. 쓰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얘가 우리가 구할 부피보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쌓인 원기둥의 부피의 총합은 조금 더 크지? 네. 그쵸? 조금 더 큽니다. 그걸 먼저 구하러 가려고 조금 더 클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몇 등분 했다고요? n등분. 다시 몇 등분? n등분. 그러니까 얘를 n개를 쭉 더할 거야. 더할 거야. n개를. 몇 개를 더해? n개를 더해. 그러니까 더한다는 얘기는 시그마를 쓸 거 아니겠니? 이 뒤쪽에 시그마 입장에서 무엇이 변수예요? K가 변수지. K가 변수. K 대신 1, 2, 3, 4, 5, 6, 7, 8 이렇게 넣을 거 아니야. K가 변수니까 여기에 K번째 원기둥이 필요한 것 같아. 왜냐면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게 일반항인데 그 일반항이 K번째 항, N번째 항, 일반항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따라해봐. K번째 항, 일반항, N번째 항. 그러니까 시그마로 n개를 쌓을 거면 여기는 K번째 일반항이 필요한 거야. K번째 일반항이라는 소리는 K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표현해야 되나봐. 까지 됐죠? 오케이. 힘내라. 별거 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갑니다. 천천히 할 거야. 급할 거 하나도 없어. 뒤쪽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첫 번째, 얘는 두 번째, 얘는 K번째 이렇게 되는 거야. K번째. 목표 K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표시할 것. 됐죠?
쉬운 거부터 합시다. 쉬운 거는 높이가 원래 h였었어요. n등분을 때려놨잖아. 그러면 한 개의 높이가 얼마씩 정의가 되는 거지? n분의 h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n분의 h. h를 n등분 때렸으니까. 그래서 너의 높이는 n분의 h인 것 같아. 이렇게 n분의 h.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면 민넓이만 구하면 돼. 이렇게 민넓이. 야, 이리 가라. 민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을 아셔야죠. 집중해라. 눈 띄지 말고 잘 봐라 이거. 반지름을 구하셔야 돼. 이렇게 반지름을. 반지름을 구할 때 약간 멀리 봐보시면 이런 삼각형이 보이기 시작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요 삼각형이 보이기 시작하잖아. 잘하고 있는 거야. 다시 요 삼각형이 보이기 시작하잖아.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닮은 삼각형 보여요? 네. 보입니다. 여기가 R이었단 말이야. 집중. 이놈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를 먼저 보자. 요놈의 길이, 요놈의 길이. 됐죠? 자, 첫 번째 원기둥 있잖아요. 이 높이가 n분의 h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기둥 여기까지의 높이는 n분의 2h였겠지. 그 세 번째 원기둥이 아래까지는 n분의 3h였겠지. k번째 원기둥 여기까지는 n분의 kh. 보여요? 보이죠? 얘가 n분의 kh야. 그럼 보자. 전체가 h였는데 n분의 k를 곱했다? 되죠? 전체가 r이었어. 여기다 얼마를 곱해? n분의 k를 곱해. 닮은 b. 다시 전체가 a였잖아. h였잖아. h였다가 이 새끼의 높이가 n분의 k를 곱한다며. 그러니까 전체 r이 있잖아. 얼마를 곱해 얘가 나오는 거야? n분의 k를 곱해 얘가 나오는 거야. 보여요? 그래. 그래서 너가 그렇지. n분의 k r이야. 됐죠? 그래서 k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러 갑니다. 네가 반지름이고 네가 높이에요. 아니 얘는 그냥 높이고 요게 높이야. 요게 높이 합니다. 이렇게 이게 좀 까다로워. 잘 봐야 돼. 얘가 이 높이가 n분의 h였고요. 그 다음에 요는 반지름이 있잖아. 이 반지름이 뭐였지? n분의 kr.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k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이제 쓰러 갑니다.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에다가 n분의 k의 r 그놈의 제곱 곱하기 높이 n분의 h. 이제 이렇게 쓸 생각인 거야. 됐죠? 야, 나 앞에 봐 임마. 얘가 시그마 입장에서는 무엇이 변수라고요? k가 변수야. 나머지 문자들 상수 취급할 거죠? 전부 다 이제 앞으로 뺄 거야. 앞으로 빼게 되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파이 분모가 n제곱에다가 n을 곱하니까 n세제곱이 돼서 n세제곱이 앞으로 나갈 것이고 파이 r제곱 h를 앞으로 뺄 거야. 다시 파이 r제곱 h를 앞으로 뺄 거야. 상수니까요. 파이 r제곱 h 이렇게 된대요. 남는 게 k의 제곱밖에 남지 않아. 됐죠? 그래. 그러면 무엇을 할 거냐면 얘가 n등분 때려놨잖아. n등분 때려놨는데 리미트를 n으로 뿌려버릴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아주 많이 쪼갰어요? 그런 거지? 아주 많이 쪼갰어요? 그럼 샌드위치 정리 때문에 무엇이 발생돼? 등호가 발생이 되지. 그래서 얘의 극한값을 구하러 갑니다.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가. 그렇게 되면 볼게. 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n 세제곱분의 파이 r 제곱 h에다가 이거 계산을 해보자니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다가 이 두 개 더하면 2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분모야. 무한대로 가고 얘 분자야.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로 무한대 꼴이잖아? 근데 n 세제곱의 개수가 이 새끼 얼마야 이거? 2. n 세제곱의 개수 전체 3분의 1인데 3분의 1, 6분의 2니까 얘가 3분의 1에다가 n 세제곱을 출발하는 놈이야 이렇게. 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변수가 n이니까요. 극한값이 3분의 1에다가 상수 그냥 써야죠? 써줘야죠? 이렇게 되지? 그래서 증명끝 이렇게 합니다. 잘 봐야 되는데 따라해봐. 구분무적법. 다시 구분무적법. 넓이와 부피를 구분해서 구하는 방법. 구분의 포인트는 몇 등분 했어요? n등분. 그러니까 구분해서 쭉 쌓아날 거니까 시그마가 필요해.
여기에는 K번째 조각이 필요하고 목표는 K번째 조각을 잘 써야 돼. 됐죠? 이제 하나 했어 하나. 이제 뭐 할 거냐면 안쪽으로 써야 되는 거 할 거야. 알겠죠? 알겠죠? 써보세요. 저 무슨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난해한데. 이렇게. 잘 쓸 수 있습니다. 수능 보기 전까지 최소 2번 이상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쌤 저거 그 빨간 맨 아니시고 네 그거 어떻게 네, 시가 K제곱을 풀어 쓴 거예요.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n이 무한대로 갔잖아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건데 얘가 3분의 1 n세제곱으로 출발을 하는 놈이잖아요. 이거 최고차이 얘네가 한 차씩일 거고 n세제곱이 계속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C가 안 보이면 이렇게 써도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n세제곱분의 3분의 1 파이 r 제곱 h에다가 n세제곱으로 출발하는 놈이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 것 같은 거야.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만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만 쓰기로 하는 거지. n이 변수에 전부 다 항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준영아 써야 된다. 예. 근데 써야 한다. 동영상강의 봐야지 다시 봐야지 이러지 말고 지금 쓰면서 익혀. 이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보는 거. 꼭 스스로 제가 한 것처럼 증명을 해보셔야 합니다. K 플러스 H 아, 이거 K번째라는 소리야. 케이스. K번째. K번째 조각을 표시하기 위해서 케이스라고 썼습니다. 메모가 다 되신 분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쌓여져 있는 것도 합니다. 네? 이제 안쪽으로 쌓여져 있어서 우리가 구할 것보다 조금 작은 것을 이제 하러 갈 겁니다. 조금 작은 것을. 특히 서술형 위주로 보는 학교. 다음을 구분구조법의 정의에 의해서 부피를 증명하세요. 그러면 직접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2학기 때는 전부 개까지. 아이, 기말 때가 전부 개까지는. 아, 근데 기말 때. 기말 때. 기말 때가 다 개까지. 그럼 조금 개까지 중간 때가 주간이 있어. 자, 이 구분구조법의 정의는 최근 수능에서 정의를 모르면 풀지 못하게끔 계속 내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어렵다고 피해가잖아. 그러면 언젠가 다시 만나야 되겠어. 제설 때 만나는 겁니다.
지금 보는 게 낫겠지? 어저께 기백 시간에 했던 사각함수의 증명은 피해갔지만 얘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정규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엔 뭐를 할 거냐면 원뿔의 부피가 3분의 1 파이 r 세제곱 파이 r 제곱 h임을 안쪽으로 원기둥을 쌓아서 증명을 할 건데 방금 했던 것보다 조금 어려워. 조금 생각을 더 해야 돼. 조금. 안쪽으로 쌓아서 해볼 생각이야. 노란색으로 한번 쌓아볼게요. 첫 번째 것은 너무 작아서 점처럼 보일 것 같아. 쪼쪼쪼쪼 쌓아다 보니 너무 작잖아, 그지? 그래서 첫 번째 건 저렇게 될 것 같고, 두 번째 것은 두 번째 거는 그냥 눈에 보이기에 이렇게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두 번째 것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이제 그리러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미술 공부하는 거 같죠? 그러게요. 이렇게 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건 이제 하시러 가야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고 대충 이제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쌓이는 거 이렇게. 이게 아니죠. 이렇게 해야지. 대충 그냥 그려놓고. 자, 뭐하러 갈 거냐면 K번째 원기둥을 표시하러 갑니다. K번째. 얘를 표시하러 갑니다. 얘는 K번째 원기둥을 그려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원기둥은 너무 작아서 점으로 보입니다. 납득하시죠? 점입니다. 따라해봐. 점. 두 번째, 얘가 h라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n등분을 했어요. n등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높이는 아까 했듯이 n분의 h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미면의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k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을 거고, K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야. 집중해봐라. 처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n분의 h였을 거야. 동의하세요? n분의 h였을 거야. 그 다음에 처음 거에서부터 앞에 봐. 야 앞에 봐. 여기까지 왔잖아. 그 여기는 몇 h야? n분의 2h 이렇게 돼. 좀 조심해봐. 얘가 첫 번째 놈, 두 번째 놈의 위에 거, 세 번째 놈의 위에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두 번째 놈의 위에 거가 위에 거까지가 n분의 h, 세 번째 놈의 위에 거까지가 n분의 2h. 그러면 k번째 위에 거까지는 k-1h. 다시 얘 두 번째라 그랬지? 두 번째 거의 위에 거까지의 높이가 n분의 h, 세 번째 놈의 위에 거까지가 n분의 2h, 네 번째 놈의 위에 거까지가 n분의 3h. 그럼 k번째 위에 거까지는 n분의 k-1h. 잘했어. 첫 번째 난관 또 보겠어.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야. 여기까지 D 이렇게 가자. 네가 n분의 k-1h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삼각형을 보셔야 돼. 이거 이렇게 이거 보셔야 돼. 전체 높이가 h였는데 n분의 k만큼 곱한 것이 요만큼이었었어요. 그러면 전체 반지름이 r이었는데 여기에는 얼마를 곱하지? n분의 k-1을 곱했겠지? 되죠? 그래서 네가 그렇지 n분의 k-1을 곱한 이게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k번째 조각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k번째 조각을 그려보자. k번째 조각을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거의 길이가 n분의 k-1의 r이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n분의 h 이렇게 되나봐요.
됐어요? 안쪽으로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원뿔의 부피보다 좀 작을 것 같습니다. 작아요. 그 다음에 리미트를 때리기 직전이야.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조금 어려워. 이쪽은 K에 관한 식이 필요하고 K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K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러 가는 거야. 그럼 민너비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에다가 n분의 K-1 그것의 R 그놈의 제곱 곱하기 H는 n분의 H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 연필 놔봐.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요 새끼 동그라미를 한꺼번에 봐봐. 1 집어넣으면 빵, 2 집어넣으면 1, 3 집어넣으면 2 쭉 가서 N을 집어넣는 순간 N 빼기 1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시그마를 풀 때 K 빼기 1의 제곱을 전개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윗끝 아래끝을 바꿉니다. 시그마 K가 0에서부터 N-1까지 바꿔. 아이 참나 N-1까지 바꿔요. 그 다음에 뒤에 걸 쓰면 파이에다가 n분의 K 빼기 1을 K로 바꿔. 아래 제곱이 될 거고 n분의 H가 될 거야. 이거 따라왔니? 네. 따라왔지?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니다. 시그마 입장에서는 K가 변수고 나머지 상수 취급을 할 거니까 N제곱이랑 N을 곱해서 N세제곱분의 파이 R제곱 H는 앞으로 뽑아.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0에서부터 N-1까지 K의 제곱 여기까지 나왔어. 됐죠? 근데 얘가요 0을 집어넣었다 0의 제곱이야. 1을 집어넣어서 1의 제곱이고요. 2를 넣었어 2의 제곱이고요. 쭉 가서 맨 마지막에 N-1의 제곱까지 가는 거거든. 어차피 0은 느나 마나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 즉 1에서부터 N-1까지 더하는 건 마찬가지지? 따라서 공식을 바로 씁니다. 6분의 항수가 N-1개일 거니까 넣어. 곱하기 1이니까 N이고 2개 더하면 2N-1 이렇게 나와. 괜찮아요? 네. 됐죠? 그러면 오른쪽 걸 봅니다. 자 여기에서 리미트를 뿌리러 갈 거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뿌려. 샌드위치 형기 때문에 등호가 발생이 되고 너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뿌립니다. 이렇게 무한대로 뿌리게 되면 얘 분모였지? 오른쪽에 있는 얘가 분자죠? 분자인데 N에 관한 3차식이면서 N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3분의 1. 여전히 3분의 1이야 얘. 여전히 3분의 1이야. 따라서 너는 3분의 1 N 세제곱으로 출발을 해. 이렇게. 따라서 무한대분에 무한될 거니까 결론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렇게 나와. 됐죠? 그래서 얘를 바깥쪽으로 쭉 쌓아놓으면 극한값도 얘가 나오고 안쪽으로 쭉 쌓아놓으면 극한값도 얘가 나오기 때문에 결론 너의 부피는 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얘를 구분구조법 중에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었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한 거 써보세요. 와. 쓰고 10분 동안 쉽니다. 7시 10분. 네, 시작.